사실 야당 단독 통과도 하지 말고 대통령의 거부권도 없는 게 최고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냐? 왜 여야는 대화를 안 하냐? 왜 여야는 협치를 안 하냐? 이게 이제 국민들의 의문사항이거든요. 왜 여야가 대화를 안 합니까? 대통령이 대화를 안 합니까? 대통령이 안 하죠. 이건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저는 야당이 무슨 능력과 힘이 있어서 여당과 대화를 안 하겠습니까? 아니 야당이 이렇게 센데 무슨 힘이 없어요. 힘은 다 갖고 어쨌거나 있는데 거부권으로 무력화가 되고 있고 대통령께서 지금 전두환 대통령도 집권 1년이면 야당을 만나서 대화를 했거든요. 제가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마음은 알겠어요. 후보 시절에 중범죄자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본인 자존심에 못 만나는 마음도 알겠어요. 그러면 애시당초 박홍근 원내대표 있을 때 그때 이재명 대표가 당선도 되기 전입니다. 그때 원내대표라도 한번 만나서 김치찌개라도 한 그릇 먹었으면 5만 사람들 만나고 밥 드실 때도 야당하고 전혀 대화가 없었고요. 국회에 와서도 무슨 무균질 사회에 임하듯 당적을 이탈한 국회의장만 딱 만나고 갈 뿐이고 지난 1월 2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야당과 협치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여당이 알아서 하겠죠. 이렇게 답변을 하실 정도로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화를 안 하시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아니 박강원 원내대표 만나자고 했는데 박강원 원내대표가 2번이나 거절을 한 것이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야당 이꼬를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재명 대표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민주당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박강원 원내대표 만나자고 했잖아요. 근데 박강원 원내대표가 뭐 당내 복잡한 사정은 이해를 합니다만 2번이나 거절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난 건 사실입니다만 야당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니죠. 왜냐면 예전 대통령들 보면요. 대통령이 상임위별로 의원들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찬도 하고 오찬도 하면서 상임위별 애로사항도 듣고 뭐 초선 모임 별의별 방식으로 만들어서 많이들 대화하고 식사하셨는데 이런 거 전혀 없이 박광원 원내대표에게 2번 말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는 이제 정치학 교수니까 1차 강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정말 우리 한국 정치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이런 방향으로 온 것에 대해서 참담함을 저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같은 정치한 입장에 자괴감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그 입법부 권력은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죠. 그렇게 해놓고 당연히 행정부 권력은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거부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쓰라고 해놓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헌법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은 똑같은 선출 권력인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싸우지 말라고 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해놓은 건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최후의 수단을 쓰고 있는 그렇죠. 상황.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시작은 대통령 탄핵입니다. 이 헌법에 있지만 쓰지 말아야 될 칼을 꺼낸 게 이제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입니다. 그 탄핵이란 것은 입법 권력이 다수만 모이면 행정 권력을 쫓아낼 수 있는 제도인데 이거 사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탄핵제도 쓴 나라 남미 지금 멀쩡한 나라 있습니까? 없어요. 그걸 써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거 사실 마지막까지 통과는 안 됐죠. 그래서 다시 정치가 복원이 됐습니다. 근데 2016년에 그게 실제로 통과가 돼가지고 현직 대통령이 끌어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가서 자기 카드를 다 써봤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여야가 만나면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야, 너도 다 해봤고 너도 다 해봤는데 끝까지 가보자. 지금 똑같은 저도 김성희 소장의 저 말에 제가 동의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참 참담한 게 이미 사법하고 싸우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치 상황을 빨리 복원을 해야 되고 헌법에 있는 권한을 쓰지 말라는 게 민주주의의 성숙도인데 그러니까 빨리 우리 4명의 국회의원 들어가서 우리가 중심이 돼서 정치를 복원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의 소망대로 저희 4시 국회에 들어가면 품격 있는 언어 경쟁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19대 이제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때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연말 되면 예산안 통과를 가지고 뭐 법정 시한내 한 해 못 하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싸우다가 이걸 못 하는데 제가 이름은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인 그 당의 의원님이신데 저랑 친한 친구였어요.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친구인데 아니 의원이 예산도 굉장히 작은 걸 가지고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파행이 됐어. 그래서 이틀을 그냥 놀았어요. 막 밤새워서 해도 시원찮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를 출근하다 그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의원 지금 저 국회 지금 나오려고 하지? 그랬더니 지금 출근을 하려고 하는 길이래. 그러면 친구야 오늘 회의 나오지 마라. 국회를 출근하다 그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의원 지금 저 국회 지금 나오려고 하지? 그랬더니 지금 출근을 하려고 하는 길이래. 그러면 친구야
오늘 회의 나오지 마라. 자네 나오면 또 싸워서 파행되니까 나오지 마. 그래가지고 국회 앞에 있는 그 건물 다방에서 이 친구가 기다렸어요. 진짜 회의 안 오고. 안 오고. 그 부분은 안 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잘 조율해가지고 그 친구 입장도 반영하고 제 입장도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통과를 시켰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제 통과됐으니까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들어왔는데 파행시키게 미안했던지 자기 지역에 유명한 빵이 있거든요. 빵을 막 2보따리 사갖고 와가지고 의원들에게 돌리고 그래서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된 적이 있는데 아마 뭐 그런 어떤 낭만들 그렇죠. 서로 이런 것들이 있는 정치가 복원이 돼야 되고 품격 있는 언어로 경쟁하는 그런 정치 문화를 좀 만들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듭니다. 옛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국회 선진화법 만들어지기 전에는 본회의장에서 살벌하게 싸우다가도 문 열고 나오면은 어깨동무하고 네, 갔다고 하는 카더라를 들었는데 이거 좀 과장된 건가요? 아니 그때 얘기 들어보면 실제로 뭐 여야 의원들끼리 밥도 많이 먹고 또 술도 많이 먹고 안에서 싸우더라도.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이중인격자들 아니야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막후에서 어떤 대화나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기본적인 토양이 됐던 것이죠. 예. 대표적인 예가 2003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그 청와대 만찬을 마치고 각 당 대표 3분이 그러니까 JP 그리고 당시 박기태 대표, 네. 정대철 대표 이 3분이 2차례 가신 거죠. 그때 그 JP는 너와 나의 고향이라는 나훈아 씨의 그 애창곡을 불렀다고 해요. 노래방을 가신 거네요. 노래도 할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3김 중에 한 분의 노래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된다. 뭐 박기태 대표가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박기태 대표는 당시에 목포의 눈물을 부르고 정대철 대표는 돌아와요 부산항. 이제 서로 상대방 즉 지역의 노래를 불러준 것이죠. 지역 화합을 이뤘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소가 아주 고급 강남의 부업소였어요. 그게 알려지면서 노래방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여론의 질타를 받았죠. 좀 지나가서 이제 19대 국회 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가 정청래 의원, 여당 간사가 지금 우리 공화당 계신 조원진 의원 할 때입니다. 이게 뭐 듣기만 해도 둘 다 이제 센 분이시죠. 우리 저 판도라의 듣기만 해도 살벌하네. 판도라의 스타이신 우리 정청래 의원이 네. 그 당시에 회의만 열면 둘이 뭐 고성이 오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정청래 의원실 보좌관으로 일할 때인데 그건 그거고 회의가 끝나고 협상에 들어가면 자 그래서 당신들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뭐야? 1, 2, 3, 4, 5. 그럼 민주당도 1, 2, 3, 4, 5 가져갑니다. 그 교환. 그래서 정치는 전 무슨 뭐 대단한 가치를 추구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이견을 조율하고 서로 거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문화가 그때는 있어서 밖에서 보기에는 말도 한마디 나누지 않을 것 같은 사이지만 뭐 정치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서로 협상하고 교환했던 그런 추억도 있네요. 2014년에 세월호 특별법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영선 대표였고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이완구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양쪽 그 원내대표가 사실은 2번이나 합의해놓고 돌아가면 각 당에서 비토당에서 또 다시 오고 굉장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완구 대표도 막 사퇴한다고 하고 몇 번이나 했고 그걸 김무성 대표가 말렸고 박영선 대표도 사퇴하고 탈당한다는 걸 막 말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내와 그 배려로 결국 3번째 극적 합의가 돼서 세월호 국면을 좀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단끼리는 수시로 밥 먹고 식사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완구 대표가 자기 생일이라고 초대를 해가지고 그 여의도의 식당에서 같이 만찬도 하면서 그때 박영선 대표가 케이크도 갖다 주고 이러면서 사실 원내대표끼리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들에 대한 인간적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치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 타협이고 거래가 일정 정도 바탕이 돼야 됩니다. 기억에 남는 게 그 유승민 원내대표예요. 예. 그때 이제 이쪽은 이종걸 원내대표였었는데 그때 유명했던 게 국회법 개정안 아닙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이건 도저히 통과가 안 될 거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의 압력이 굉장히 심하게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승민 원내대표가 내가 이거 받을게. 라고 양보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결과 사실은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걸로 쫓겨난 정치적인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국회법 파동으로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잖아요. 그리고 후임 원내대표가 원유철 대표가 됐고. 아, 그랬는가요? 그때 제가 이제 원내대변인이 하셨어. 되면서 원내대표 간 협상 과정에서 대변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참 재밌는 일이 많이 생겨요. 협상 과정에서 원내대표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종걸 원내대표가 안 해. 그리고 이렇게 협상장을 뛰쳐나가는 장면을 제가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그러면 원유철 원내대표가 쫓아나가요. 잡으면서 아이 대표님 어디 가세요? 그러면서 다시 자리에 앉혀서. 테이블에 그런 앉혀서 경우가 많죠. 다시 얘기를 이어가고. 그러니까 그게 정치가 그래도 살아있던 때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없었는데 대통령 탄핵이 기후에 이뤄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정치를 처음 하신 분이 대통령이 된 상태에 여소의 아들이라는 그것도 뭐 막강한 숫자를 가진 야당과 맞서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또 대통령 탄핵만큼이나 중요한 지금 변화가 뭐냐면 제1야당의 대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이것 때문에 정치가 완전히 지금 사라져버린 것이어서 일차 말씀드린다면 누구 책임을 말하기 전에 이걸 복원시키려면 몇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걸 뭐 결론은 결론은 그걸로 이 네 분이 원내 입성하시는 걸로 결론을 내보고